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가족여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즘 주변을 보면 가족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좋았다, 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시는 안 간다, 차라리 혼자 가겠다고 하시거든요. 같은 가족여행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경험담들을 바탕으로 가족여행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들과 반대로 성공하는 가족들의 비밀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괌 여행 가자고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물으셨는데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분이 가지마, 나도 작년에 갔다 와봤는데 정말 후회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라고 묻자 아이고 말도 마, 돈은 내가 다 내고 가서는 짐꾼 노릇만 하고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그날 경로당은 가족여행 경험담으로 시끌벅적했는데 신기하게도 절반은 절대 안 간다, 절반은 우리는 좋았는데 였어요. 같은 가족여행인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63세 이봉순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서울 송파구에서 30년 동안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요. 올해 환갑을 맞아 가게를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엄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유럽 한번 가볼까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좋은데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감동이었다고 해요. 평소 바빠서 안부 인사도 뜸했던 아들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그래, 한 번쯤은 가봐야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면서 흔쾌히 승낙하셨다네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6명 가족 기준 항공료만 1,800만 원. 거기다 숙박, 식비, 쇼핑까지 총 3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아들 가족은 저희는 요즘 집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라며 자연스럽게 경비 부담을 어머니에게 넘겼고요. 처음엔 엄마를 위한 여행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본인이 전체 경비를 다 대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여행 중이었는데 아들 며느리는 명품 쇼핑몰만 들락날락하고 손주들은 비싼 장난감만 사달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환전한 돈이 떨어져서 마지막 3일간 컵라면만 드셨다고 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쏘는 날 이라며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밀어주는 며느리. 3천만 원이 10일 만에 바닥났는데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보니 본인이 쓴 돈은 컵라면 값과 기념품 몇 개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 쓴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여행 이야기만 꺼내면 난 집이 좋다고 하신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혼자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시네요. 이봉순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케이스인 줄 아셨나요? 아니에요. 주변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69세 김말순 씨의 여행에서의 하루 일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가족들은 9시에 일어나는 동안 손주들 아침을 차려주시고 전날 옷들 빨래를 하시고 가족들을 깨우시고 가족짐 정리를 하시고 오후에는 부모들이 쇼핑하는 동안 손주 돌보기를 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빨래와 짐 정리를 하셨어요.
작년 제주도 가족여행에서 이런 하루를 보내신 김말순 씨는 이게 여행인가 집안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여행이라고 해서 갔는데 하는 일은 집에서 하던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낯선 곳에서 모든 걸 챙겨야 하니까요. 특히 손주 돌봄은 24시간 내내였는데 아들 며느리는 아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라며 아예 육아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둘이서만 데이트를 즐겼다고 해요. 본인이 쉬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손주들이 잠투정하면 못 자고 말이죠. 결국 여행 마지막 날에는 나도 여행 온 건데 왜 나만 일하고 있어? 라고 폭발하셨다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가족여행이라는 게 결국 장소만 바뀐 집안일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가족여행을 제안하는 이유가 세대별로 완전히 달랐어요.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가족여행 목적을 보면 아이들 교육이 35%, 인증샷이 28%,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 보여주기가 25%, 그리고 진짜 부모님과 시간 보내기는 겨우 12%였어요. 반면 부모 세대가 기대하는 가족여행을 보면 자녀들과 깊은 대화가 45%, 손주들과 추억 만들기가 30%, 새로운 경험이 20%, 인증샷 고작 5%였거든요. 이 차이를 보면 왜 가족여행이 엇갈리는지 알 수 있어요. 67세 방영자 씨도 처음에는 정말 기뻤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생각해서 여행을 제안하다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행 중에 보신 건 아들은 내내 업무 통화만 하고 며느리는 SNS 올릴 사진만 찍고 손주들은 게임만 하고 정작 본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가족여행을 했다는 사실이지 실제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었던 거죠. 박영자 씨는 여행 사진들을 보며 더욱 허탈하셨다고 해요. 사진 속에서는 모두가 웃고 있는데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가족여행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72세 최순덕 씨는 매년 자녀들과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것도 정말 즐겁게 하고 계세요. 이분 집에는 규칙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규칙은 경비 분담이에요. 여행비는 본인이 30%, 자녀들이 70%를 부담하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30%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주는 선물 개념이고 나머지는 각자 책임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인데요. 준비는 자녀들이 하고 본인은 조언만 하신다고 해요. 여행 중에도 각자 할 일이 있는데 본인은 손주들과 놀아주고 자녀들은 일정 관리와 짐 관리를 담당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속도 조절이에요. 무리한 일정은 절대 안 하고 하루에 관광지 2곳 이상은 안 가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소통 시간인데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그 시간에는 오로지 대화만 한다고 해요. 손주들 학교 이야기, 자녀들 직장 이야기. 이런 대화가 여행의 진짜 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올해로 5년째 가족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손주들도 할머니랑 여행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 자녀들도 엄마와의 여행이 우리에게도 휴식이 된다고 한다네요. 68세 홍길순 씨의 터키 여행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첫날부터 무릎이 아팠다고 해요. 카파도키아 동굴 투어, 이스탄불 시내 걷기 등등.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짜인 일정이었거든요. 자녀들에게 힘들다고 말했더니 엄마 요즘 70대도 백패킹 한다던데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더 위축시켰다고 하네요. 나만 체력이 딸리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결국 홍길순 씨는 여행 방식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걷기 힘들다. 계단 많은 곳은 피해달라고 확실히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배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괜히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여행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성세대는 여행은 여유롭게 쉬면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실제 갈등으로 이어지죠. 오전 7시 기상 대 오전 10시 기상. 빡빡한 일정 대 여유로운 일정. SNS 인증샷 대 조용한 감상. 트렌디한 맛집 대 편안한 한식당,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성공하는 가족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해요. 하루는 젊은 사람들 방식으로, 하루는 어른들 방식으로. 오전은 활동적으로, 오후는 여유롭게. 식사는 번갈아가며 각자 선택, 이렇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족 여행을 성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계획 단계예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여기서부터 실수를 하거든요. 첫 번째, 가족 회의부터 시작하세요. 여행을 제안하기 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보세요. 엄마 아빠를 위한 여행이라는 명목보다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여행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때 각자의 기대사항과 우려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께는 어떤 여행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들이 걱정되시는지 물어보고, 젊은 세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과 부모님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총 여행비가 얼마인지,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해요. 앞서 최순덕 씨 사례에서 봤듯이 부모님이 30%, 자녀들이 70%를 부담하되 부모님 몫은 손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행 중 개인 쇼핑이나 별도 활동은 각자 부담한다는 원칙도 미리 정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쏘는 날이라며 부담을 떠넘기는 일도 없어질 거예요. 세 번째, 일정표를 함께 만드세요. 젊은 세대가 혼자서 일정을 짜지 마시고 부모님의 체력과 관심사를 고려해서 함께 만드세요. 하루에 2곳 혹은 3곳 이상은 가지 않기.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하기. 계단이나 오르막길이 많은 곳은 피하기 등을 고려해야 해요. 여행 중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세요. 김말순 씨 사례에서 봤듯이 부모님이 모든 돌봄을 담당하게 되면 안 돼요. 손주 돌봄은 부모가, 짐 관리는 자식이, 짐 찾기나 예약 등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이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세요. 특히 부모님께는 쉬시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엄마, 오늘 오전에는 아이들 저희가 다 볼 테니까 호텔에서 푹 쉬세요. 라고 먼저 제안하는 거죠. 소통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최순덕 씨 가족처럼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치우고 진짜 대화를 나눠보세요. 손주들 학교 이야기, 부모님 어릴 적 이야기, 서로의 근황 등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진짜 가족 여행이 되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피곤하면 과감히 일정을 줄이고 예상보다 재미있는 곳이 있으면 더 머물러도 돼요. 일정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모두가 즐거우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세대 차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도 중요해요. 하루를 반반으로 나누세요. 오전에는 젊은 세대가 원하는 활동적인 일정을, 오후에는 부모님이 편안해 하시는 여유로운 일정을 짜보세요. 또는 하루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다음 날은 어른들 위주로 계획하는 것도 좋아요. 식사 장소도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세요. 젊은 세대가 가고 싶어하는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부모님이 편안해 하시는 한식당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는 거죠. 이때 오늘은 할머니 선택, 내일은 우리 선택.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면 좋아요. 사진 촬영도 배려해 주세요. 인스타그램용 사진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차분한 기념사진도 충분히 찍어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단순히 사진 찍어주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함께 사진에 들어가시도록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세요. 경제적 부담을 슬기롭게 나누는 법도 중요해요. 투명한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누가 얼마를 썼는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공유하세요. 가족 단체 카톡방에 영수증 사진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경비를 떠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용도별로 예산을 나누세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공동 부담으로 하되 개인 쇼핑이나 간식, 기념품은 각자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명품 쇼핑이나 비싼 장난감 구매는 절대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마세요. 할머니가 쏘는 날을 남용하지 마세요. 정말 특별한 날 한 번 정도만 하고 평상시에는 각자 부담하거나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세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여행에서 다 쓰게 만드는 건 효도가 아니라 경제적 착취예요. 체력적 한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법도 중요해요. 사전에 체력 체크를 하세요. 여행 전에 함께 동네 산책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는지, 계단은 몇 층 정도까지 괜찮으신지 미리 파악해 보세요. 여유로운 이동 시간을 확보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뛰어가도 되지만 부모님은 천천히 걸으셔야 해요. 이동 시간을 1.5배 정도로 여유 있게 잡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카페나 벤치가 있는 곳들을 미리 찾아두세요. 무리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세요.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수동적으로 말하지 말고 30분마다 쉬어가면서 하죠. 여기서 잠깐 앉아 계시면서 구경하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려해 드리세요. 여행 후 관리도 중요해요. 감사 표현을 잊지 마세요. 여행이 끝난 후에는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들 봐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짐 다 들어줘서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요. 사진을 정리해서 나눠주세요. 부모님용 사진도 따로 정리해서 인화해 드리거나 전자앨범으로 만들어 드리세요. 젊은 세대 위주의 인증샷만 남기지 말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가족 사진들도 충분히 남겨드려야 해요. 다음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이번 여행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개선해서 다음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나누면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가족 여행의 목적이 인증샷이나 의무적 효도가 아니라 진짜 소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평소에 바빠서 못다한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께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고요. 서로 다른 기대와 체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한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배려하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계획한다면 분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이 가능해요. 기억하세요. 가족여행의 성공 비결은 비싼 호텔이나 멋진 관광지가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진솔한 소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여행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여행이 다시는 안 간다는 후회가 아니라 내년에는 어디로 갈까? 라는 설렘으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